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다시 조정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온 가운데 주 후반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탓이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중국의 12월 서비스업 PMI가 악재로 작용했지만 유로존의 국가 PMI가 추가로 개선되며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0.44%, S&P 500 지수는 0.25%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세계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 종가 수준에 마감했고 독일 증시는 0.08%, 프랑스 지수는 0.4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2달 연속으로 시장 예상을 밑돌며 6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12월 중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3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앞선 지난 11월에 53.9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54.5를 모두 밑돈 것입니다. 지수는 기준치인 50선을 넘었지만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공장 주문이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1.8%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앞선 10월에 0.5% 감소해서 증가로 선회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주춤했던 공장 주문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선행 지표인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 모두 반등하며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12월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전월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12월 서비스업 PMI는 51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잠정치와 예상치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11월에 51.2에 비해서는 하락한 것입니다. 지수가 50을 넘은 것은 경기가 확장세 있다는 뜻이죠. 다만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확장세는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역내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프랍 트레이딩, 즉 자기 자본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역내 30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의 자기 자본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연초부터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박스권 하단 라인이었던 1950선 지지는 확인했는데요. 연초 급락장의 주범이었던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30만 원대 주가를 회복했고요. 대표적인 경기 수출주인 자동차주 반등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환율 시장이겠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하며 1,060원대 중반까지 뛰어 올라왔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기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국내 증시 상반기 분수령 1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 사이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적 공개되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며 다시 조정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발표된 가운데 관망 심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그 의결안이 표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라는 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와 함께 국내 정치 전방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양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130만 원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안정을 찾나 했는데 오늘 잠정 실적 발표 날이에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삼성전자 주가, 과연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으나 나쁘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바닥에 왔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30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일단 1950포인트 지지에서 이제 지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지지가 이제 계속한 영원한 지진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가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지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 자체가 상승하더라도 한 3, 4일 동안은 꼬리가 계속 달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약세 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쨌든 주가는 1950포인트에서 일단 지진을 받지만 이 자리가 영원한 그런 지진은 절대 아니다. 제가 분명히 속단을 하고요. 일단 제가 누차 어제도 말했지만 짧은 매매를 지속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토캐스틱이 제일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데드크로스란 말은 종가의 약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종가의 약세를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주가는 301일평의 안착입니다. 301일평이 어제도 이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301일평을 만약에 이제 위에 안착한다면 제가 볼 때는 21일평과 11일평이 있는 1975포인트까지 주가는 반등한다고 보는데, 그 반등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미미한 자리다. 미미한 자리라는 것은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기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가기 차트가 이제 굉장히 이번에 큰 폭의 음봉이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속임수 가기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속임수 가기가 나온다는 것은 짧은 상승과 짧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와야만이 주가의 변동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상승도 하락도, 특히 상승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식은 여러분 랭코 차트를 보면 주가 자체가 한번 상승적으로 틀었습니다. 상승적으로 틀었는데 그 상승의 틀은 모양 자체가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닌다. 이렇게 상승 후에 지금 하락으로 다시 돌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일단 1950에 뒤집어 놓는 모양을 보입니다만은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가격대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1983포인트, 85포인트 넘어야만이 주가의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한 30포인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에 크게 상승한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윙 차트를 보면 일단 주가가 바닥에 지지를 받는 게 뚜렷하게 보이죠. 이제 붉은 스윙만 나오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추세가 변형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삼선전환도를 보면 삼선전환이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틀 작은 거에 세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잉태형으로 며칠 동안 주가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반등은 하지만 큰 기대는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집계형 상승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집계형 상승에 지지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집계 자체가 크게 지지가 되느냐? 제가 볼 때 집계는 빠른 진통각 효과가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큰 효과는 여러분 보다시피 어쨌든 간
1900포인트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의 효과는 진통적인 그런 지지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반등의 큰 폭에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후행 스팬 자체가 지금은 주가를 안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행 스팬 2의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1950포인트의 지지와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당분간은 1950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 지지 자체가 앞으로 한 10일 정도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10일 이후에 콜 쪽이냐 푸 쪽이냐 10일 동안은 주가가 콜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10일 이후에는 콜보다는 푸시 진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고경의 특검 16조 오자마자 2천억이 바로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고경의 특검 제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신용잔고가 계속 줄어들죠. 신용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코스닥 자체가 반등하니까 여러분들이 만기 도래해가지고 전량 매도 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네, 중국 증시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모양인데 오늘 중국 증시의 반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증시에 중국 증시의 반등이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하방 추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오늘 스톱을 안 걸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종가에 약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종가에 약한 모양을 보인 것은 중국 증시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중국 증시를 여러분들 첫 번째 한번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이면 오늘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어제도 120만 원 하락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락은 용납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나 중국 증시는 오늘 여러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재밌죠? 선물이 어쨌든 간 처음에 외국인들이 돈을 먹다가 정리를 못하고 나중에 물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끄집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리려고 했는데 선물 동향 자체가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투자 특히 투신기 쪽에서 선물이 워낙 많이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인의 상승 쪽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쪽 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은 큰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 매매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원화가 어제 이제 갑자기 약세를 보였죠.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개입이 이제 적극적으로 있었는 것 같은데 원화가 제가 볼 때는 1,08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원화의 약세 2달 후에 제가 온다 했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원화의 1950원대 2달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3월 초순까지는 장 자체가 콜러보다 푸시 적극적으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 동향 자체가 선물이 요즘 종합주가지수보다 조금 빠른데요. 선물이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큰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동향을 때 선물 매매하시고 특히 옵션 매매하시는 분은 한쪽 방향에 총을 들이내는 것은 굉장히 속된 말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냉정한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국 사기에 보면 가장 지난 싸움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입니다. 그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이 1.1패했는데요. 그 패가 양쪽 나라가 한 번 패할 때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꼭 죽었습니다. 성질 급한 쪽이 패했거든요. 지금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선물이 연동된 주식인데 저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콜 쪽으로 3조 걸자마자 장일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도 먼저 칼을 빼지 않고 급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쪽 방향이나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한쪽 방향으로 누가 먼저 걸면 걸수록 여러분들이 손해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처럼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지 절대 급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리스크를 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함부로 액션을 크게 취하면 데미지가 너무 클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지금 자리에는 반등 자리에 있지만 앞에 선행 구름이 검은 구름이 있다. 이 말은 거기다가 미결제 약정이 11개 1조 1천억 정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폭탄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지뢰가 가까이 있으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시는 장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작은 술에 만족할 수 있고 작은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장 자체는 한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나라가 무너듯이 월나라 곁에 한목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풀베팅은 하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자리에서는 무슨 아무리 좋은 종목이 보이더라도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이 한번 쉬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코스닥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이 여러분이 11일평과 여기 보시면 21일평에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골든 크로스 난 자리에서 한번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은 코스닥에 비해서 지금 이미 골든 크로스의 과열 상태거든요. 과열 상태로서 눌림목을 주고 재상승할 때까지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도 지금의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이 신용 만기 도래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신용이 여러분 보다시피 4조 이하갈 때까지는 코스닥이 안정적으로 반등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쉬어가면서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월 효과 너무 없죠? 1월 효과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있다고 떠들다가 입이 다 닫았고요. 그 다음에 1월 효과 있다고 변명하다가 다 닫았습니다.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거의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짧은 상승이 났고요. 그 다음에 1월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2주 전에 녹음했는데 너무 맞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볼 때는 1월의 장 자체는 짧은 모양.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간하면 주식 안 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그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증권 전문가가 증권 하지 마라 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나 증권이 큰 재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코스닥도 하락 페넌트형이고요. 코스피도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 페넌트형으로 분명히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페넌트형은 끝없이 흐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여러분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턱하니 쉬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아십시오. 사랑합니다. 충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금화에 주력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중국 증시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총룸 샘플러스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전일장 코스피 1950선을 회복해줬고요. 코스닥도 500선을 재탈환하면서 나란히 양시장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 부진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급락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한 주가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포트에 담아야 할 주식과 담지 말아야 할 주식 잘 골라봐야겠죠. 이주 코멘트와 함께 포트 운용 잘 해나가 보시고요.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품목 담고 있습니다. 100만 원대 쿠스다운부터 3만 원대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담고 있는데요. 조만간 수익을 올려서 소원을 성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트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잉크테크 20%, 기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총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손익
10만 5천 원가량 보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0.4%가량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기호는 무려 플러스 8.5% 누적 수익률 보고 있고요. 메디톡스의 잉크테크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덕호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디오를 신규 편입한 이후에 연일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며칠만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무려 8.5%의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어서 비중을 좀 더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어제 잘 가졌고요. 잉크테크만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AS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일의 양시장,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급락했던 모습이었는데 어제 참 잘 버텨주었던 하루였지 않았나 싶고요. 잘 버텨준 만큼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게임비를 10% 넘는 수익권으로 매도한 상황이죠.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디톡스 이 종목을 제가 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사실 떠서 출발을 했죠. 한 1% 넘게 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는 한 2%도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은 종가상은 한 1.8% 정도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메디톡스가 제가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집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 주체가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니까 바로 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종가를 좀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엘러간사하고의 기술 이전료 4천억에 대한 입금 문제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한번 크게 나온 이유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바이오 제약 쪽의 회사들 대부분이 기술 이전에 체결을 하고 나서 통사가 된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형 제약 쪽의 회사라고 해도 이 기술 이전만큼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결된 사례가 손에 꼽힐 정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메디톡스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입금 부분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이 메디톡스가 단기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상승했던 모습과 좀 거의 일치하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6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페이크성의 움직임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이면 눌림 매수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한 2%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21선과 61선을 서서히 우하향시키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이 아주 크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홀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오도 어제 한 9,200원대를 한번 시가로 상승했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9,200원대를 오늘부터 서서히 재도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강한 상승으로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어제 디오도 9,200원을 찍고 종가는 9,150원 정도로 마감하는 아주 양호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디오 같은 경우에도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9,000원에 대한 저항 라인들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돌파를 하면서 우하향시키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지지라인들을 저항으로 작용했던 지지라인들이 지지로 전환이 되면서 오주봉선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흐름을 타고 가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저항이 두텁게 작용하는 위치입니다. 일단 6월달부터의 주가 흐름이 박스권에서의
9,200원대에서 9,600원대까지의 저항들이 하나하나 포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 소화시키는 연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갈 확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디오를 말씀드릴 때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상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현실로 주가가 하락을 해도 큰 급락 없이 다시 아랫꼬리를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던 합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잉크테크 이 종목이 어제 좀 큰 움직임이 없었었죠. 19,600원 정도의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지수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부터는 강력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와 디오 그리고 잉크테크까지 점검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제 종목들 빨간불을 켜질 기대하고요. 이득구 멘토님 A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잉크테크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이어서 총 누적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디오 아직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톡스도 17만 2,250원에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잉크테크 역시나 21,250원에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주면서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총 누적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0만 5,866원 정도 보고 있고요. 수익률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죠. 플러스 0.4%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디오의 선전이 뛰어난데요. 플러스 8.5%의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포제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버넷 의장은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2월부터는 연준 의장 자리를 내주게 됐는데요. 이미 타임즈에서는 올해 가장 힘센 인물로 자넷 옐런을 꼽기도 했죠.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